무엇보다도 예. 이제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하면 예. 바로 수정하고 또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을 하시면 예. 그거는 또 용서할 수 있지만 어허.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예. 좀 엄격한 조치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제가 공천장을 받은 이 순간 이후부터 저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 주시라. 자, 저런 말씀도 하고 뭔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저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그동안 논란이, 좀 양문석 후보 같은 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지나가면서 저렇게 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일단 공용훈 후보는요. 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억대 규모의 억대 값이 나가는 주택을 증여해서 논란이다. 사과를 했네요. 언론에 통해서. 눈높이 안 맞아 죄송합니다. 국민 눈높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죄송. 양문석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후보는요. 대학생 딸이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 대학생인데 11억 원의 대출을 받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인데요? 그래서 언론에 또 이런 얘기해요. 보도가 됐는데. 아, 편법이 있는 것 같은 거 인정합니다. 송구합니다. 윤주진 대표. 일단 양문석 후보 건 얘기 좀 해보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왜 상처를 주냐 하면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대출을 끌어다 연끌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고 또 시세 차익 누리고. 근데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대출을 껴가지고 갭 투자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차익을 남기는 걸 엄청나게 죄악시하고 이게 부동산 투기라고 막 강조하면서 대출 규제 막고 자금줄 막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잘한다고 했던 민주당인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더라.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저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게. 그런 내로남불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러면 그때 나한테는 대출하지 말라 그러고 집 사지 말라 그랬으면서 왜 당신들은 강남에 아파트 2개씩 갖고 있고 왜 대출 받아가지고 연끌했느냐. 왜 당신들 하면서 우리는 못하게 했느냐. 여기서 바로 국민들이 되게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좀만 잠깐 김상희 평론가. 저는 제가 이제 뭐 금융이나 뭐 국세청 뭐 이런 쪽으로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새마을금고에서 그 딸이 지금 아직 대학생이라고 하잖아요. 20대. 그러니까 금융기관인데 대학생인데 11억 원. 11억 대출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주택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아니 본인 앞으로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담보를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는 봐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본인 앞으로 주택이 있다면 그게 증여돼 있는지도 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글쎄 이게 어떻게 된 그러니까 과정이었을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마을금고의 불법 대출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배임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금융위 금감원에서 조사가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딸이 어쨌든 지금 11억을 댔다고 하잖아요. 그 대출을 우리가 이제 그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딸 것으로 안 볼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그럼 이것도 증여세의 대상이 약간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불법 증여로 관주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조 변호사. 더 문제가요. 이게 그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해준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았다는데 제가 대구잖아요. 대구의 수성구에 있는 조그만 새마을금고가 서초구 잠원동까지 영업을 해서게 했다? 저는 이게 잘 안 믿깁니다. 뭔가 이제 거기에 아는 커넥션 관계나. 이게 또 대구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대구의 수성 조그만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서울 서초동 잠원동에 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양문석 후보의 그 해명은 딸이 한 수억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11억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가
대출 규모가. 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대출을 부인하고 딸이 했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옛날에 김의겸 의원처럼 이게 부인이 다 하고 나는 순방간 몰랐다는 겁니까? 어떻게 11억 대출을 딸이 했는데 이자를 내줄 때까지 부모가 이자를 예. 이게 모를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자꾸 편법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불법의 소지가 농후하니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2021년이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본인이 얼마나 방송에서 정의, 상식, 공정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딸 이름으로 연끌해서 강남의 사가 지금 얼마 올랐겠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사태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충분한 설명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요. 이 부분도요. 자,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공용훈 후보. 윤경호 수장님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공용훈 후보도 좀 논란인데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에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주택증여. 좀 값이 좀 나가는 주택증여. 본인도 죄송하다고 해서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취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눈높이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뭐 눈높이 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사과했지만 보니까 기업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에 있었잖아요. 뭐 나중에 사장까지 했으니까 뭐 충분히 아마 뭐 급여를 받아서 모아놓은 돈으로 2017년에 산 땅이고 2021년에 저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주택을 지어서 그걸 증여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시가가 엄청나게 뛰었다라. 근데 그 사이에 보니 이제 문제된 저 지역이 예. 지금 흔히 말하는 뚝섬 인근이거든요. 거기에 현대제철이 현대차의 계열사예요. 그리고 정작 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은 사돈 회사인 삼표산업, 삼표 레미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거기서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게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예. 이전을 하면서 그걸 개발하는 그 호재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양문석 후보나 지금 공용훈 후보나 뭐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증여 뭐 했다면 뭐 고개를 저렇게까지 숙였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그걸 그러면 왜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과정에 미리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제 이 비판과 비난으로 다시 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에 진보를 부르짖고 평소에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매를 하나 더 맞는 거죠. 그러면 뭐 보수 후보는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편법과 탈법, 불법을 했다면 그건 그에 맞는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용어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미국 선거에서도 그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리무진 리버럴이라고 하거든요. 예. 프랑스 말에도 프랑스에도 이미 이런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었답니다. 예. 고쉬, 캐비어. 캐비어 좌파. 예, 캐비어 먹는 좌파 뭐 이런 거예요. 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지만 샴페인 마시는 소셜리스트 이런 있어요. 말로는 뭐 진보를 부르짖고 없는 사람들을 내가 옹호한다라고 예. 하면서 본인은 생활 그렇게 하고 이중 뭐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건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들이 정말 부도덕하다고 질타를 받는다면 오히려 상대 후보가 더 저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이런 후보들에게 왜 엄격한 잣대를 그전에 못 댔을까 이런 아쉬움이 전 드는데 더 매를 더 세게 때리는 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좌파라고 해서 니들 이중인격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 그 대목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법적 쟁점이 있는 게요. 예. 자, 먼저 이제 그 현대제철 그 아까 레미콘 회사. 예. 그거는 이제 뭐 내부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도덕의 문제죠. 그거는 이제 뭐 내부 정보가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예. 도덕적으로 게 엄청 비난받을 일이지만 근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기 전날 그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날이에요. 급하게 군대에 있는 아들 공군 바로 게 정리해 버렸잖아요. 하루만 지났으면 실거주 안 하면 정리가 안 되죠. 실거주 조건이 붙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그게. 계속 우연이다. 어떻게 내가 하자마자 이게 난 모르고 우연이 나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되죠. 지금 날짜가 수사가. 저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근데 저는 하루 차이가 우연을 안 보고
이게 만약에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 허가제 구역 지정이 누설됐다면 이거는 이제 중요한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연인지 이거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 지역의 경쟁자인 이준석 대표가 경쟁자잖아요. 반응을 좀 보였네요. 보겠습니다. 공용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군복무 전역 한 달 전에 30억 상당 증여. 아, 이거를 이준석 대표는 전역 선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는 김성일 평론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안은. 이게 저는 이제 또 이제 세제 쪽으로 좀 보면 예. 이런 경우에 이런 자산의 증식을 알고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또 봐요. 실질 증여 측면에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고요. 조세를 이제 회피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예. 그건 또 굉장히 비난받을 부분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공용훈 후보 자체가 현대차 사장을 했기 때문에 물려줄 돈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산은 있을 수 네, 있다. 충분히 있었을 건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당당하게 진보라고 하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물려주지. 왜 이거를 이런 헌법과 내지는 불법의 소지까지도 있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거를 줬을까? 이거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 대표가 이제 비판하니까 공용훈 후보도 윤석 대표의 재산 늘어나는 걸 또 뭐라고 꼬집었어요. 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준석 15억 벌고 세금은 4,600만 원. 그쪽도 돈 많이 늘어났던데요. 이렇게 좀 반격을 한 셈이 됐어요. 또 이게 재산 문제 갖고 옥신각신하네요. 그러니까 또 윤석 대표가 다급하니 난사를 하고 있다 지금. 그쪽도 10억 늘었잖아요. 약간 뭐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재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요즘에 연일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민주당 후보는 아니에요. 다른 정당 후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그 죄송의 내용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일단 이 후보가 출마한 곳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먼저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세종갑 국회의원 후보들의 지지율 조사인데요. 여기 원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논란 속에 공천이 취소가 되고 뭐 사퇴도 하고 이러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새로운 미래 후보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류지아 후보가 19.8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가 26.1 오차 범위 아니에요. 근데 지지 후보 없음이 무려 44.6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마음을 못 잡고 그런데 앞서서 다른 그 조사에는 민주당 후보가 있었을 때 조사에 그때는 김종민 후보가 한 자릿수 정도의 지지율만 받았거든요. 그럼 뭔가 막 이동을 한 것 같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김종민 후보의 목소리 요새 연일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종민에게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선거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한테 표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약간 좀 미안한 상황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뭐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동도 했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 그게 상처가 됐다는 건 죄송하다. 소정 변호사, 김종민 후보가 연일 사과하고 있고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 보니까 뭐가 표가 이동하는 것 같네요 지금요. 야, 지금 이제 이 지역에 이영선 변호사가 상가 오피스텔 때문에 사퇴 공천 취소가 됐죠. 예. 근데 저는 아무리 이게 배지가 좋아도 정치인이 저렇게 소신 버리고 이게 비굴하게 태도를 바꾸는 게 참 이게 진짜 우리 지도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원칙과 상식 이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게 끝내 탈당까지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
아마 대부분 개딸도 있겠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 편에 붙어서 그냥 있지. 왜 그 원칙과 상식하면 이게 계속 비주류를 하다가 이게 왜 탈당했습니까? 정치인하면 이게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한테 죄송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분이 국회에 계속 들어오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지표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룬 양문석, 그다음에 아까 공영훈, 예. 그다음에 김종민, 예. 현재 전부 여론조사 1등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국회 오면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게 나라 앞날이 걱정됩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뭐 현실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만약에 저 김종민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우리 한때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뭐 어느 평론가가 뭐 국회의원을 뭐 죽는다 그랬나요?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냥 주었네. 네. 지금 이 어부지리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좀 앞서는 세종갑 지역이잖아요. 민주당이 여론조사상 좀 앞서는 지역이었나 본데 거기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사라져 버리니까 갑자기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궁금해요. 과연 저 유권자들이 정말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마지막까지 정말로 투표를 얼마나 할까? 진짜 투표를 혹시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세면요. 나라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노타, NOTA라는 예. 이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노타요? 노타. None of the above. 이 위에 있는 후보 누구도 나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 라는 항목이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투표용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싫다네요. 그냥. 그거는 기권보다 훨씬 적극적인 자 투표를 하러 가긴 가요. 투표장에 갔는데 위에 있는 A부터 1번부터 몇 번까지의 후보 중에 어느 후보도 나는 표를 주고 싶지 않다. 그 맨 밑에 있는 노타라는 그 코너에 투표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 나라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노타에 제일 많은 표가 나왔다. 그러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몇몇 나라, 미국은 유타주에서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정치 혐오를 유권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예. 그죠? 이거는 완전히 외면을 하거나 기권을 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이지만 그걸 오히려 끌고 가는. 그래서 저는 세종갑이 이번에 과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윤준 대표께요. 앞서서도 국민의힘의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의 단일화 얘기 저희가 살짝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개혁신당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이 모여서 주로 만든 정당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종민 후보의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미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를 반대하고 민주당을 정상화하겠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만든 정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김종민 후보가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속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민주당 당원 지지자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군요, 선거. 뭐 달리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선거군요.